관련해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인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계량을 요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도 마약 범죄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인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마약 범죄,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이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재작년 1만 8천여 명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다크웹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다크웹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난로 수법이 급료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 기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추석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사전투표소 현장을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투표소 방문 사전투표를 시작해 벌써 14일째인데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We definitely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oters compared to 2020. Right now we're looking at a 9% increase. In terms of the stats, we did have record-breaking days the first 2 days of early voting. 투표소 앞에서는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나란히 부스를 만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 상하원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자세히 표시한 투표지 샘플까지 나눠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소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선거인단 13명이 할당된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초박빙의 대결만큼이나 표심도 엇갈립니다. Today I came to vote to make somebody shut up and somebody run the country. Mr. Donald Trump not going by the publicity, he just destroyed his future. Miss Kamala Harris, I just know her.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we need new leadership, Mr. Trump, because he's a businessman, he's not a politician. And he thinks like a businessman and he knows what he needs to do. 4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대면 사전투표를 진행하는데 대선일 사흘 전인 11월 2일까지 40일 이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버지니아주처럼 다른 주에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우편투표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은 계속 올라 지난 2012년 33%에서 2020년 대선에는 69%까지 올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접전이 계속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를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전전 미 대선에서 기록적인 사전투표 참여로 최종 투표율을 66.9%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사상 최대 박빙인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YTN 홍사입니다. 한미가 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에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5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